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 부천캠퍼스 피부 강사 김화순입니다. 피부 국가 기술 자격증 중 피부 미용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 미용이란 물리적,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피부의 생리 기능을 높이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영양 공급함으로써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피부 미용이라고 합니다. 피부 미용에는 보호 기능, 정신적 기능, 심미적 기능, 장식적 기능이 있습니다. 보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인체를 덮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보호해주고요. 정신적 기능은 정신적인 미를 가꾸어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심미적 기능은 아름다움과 더불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심미적 기능이라고 하고요. 장식적 기능은 피부의 결함을 보완하고 피부를 아름답게 꾸며줌으로 인해서 화장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은 피부 미용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 미용의 역사는 최근 피부 미용의 역사 문제들은 출제가 적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시대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서양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는 종교적인 이유로 화장이 강했고요. 그리고 계급 사회였습니다. 계급은 사진에서 보다시피 의복이라든지 가발, 메이크업, 장신구들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계급이 높은 층에 해당이 됐고요. 헤나를 사용했고요. 헤나는 천연 염색료고요. 그리고 화장 도구로는 빛, 거울 등이 있습니다. 피부 관리로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벌레라든지 그런 걸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랐고요. 아몬드유 또한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서 발랐다고 합니다. 자, 그리스는요. 인간적이고 이성을 중시하였고요. 히포크라테스의 미용식, 일광욕, 특수 목욕, 마사지를 권장하였습니다. 그리스 시대에는 골드크림, 즉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마사지 크림이 골드크림인데요. 갈덴이 발명을 했습니다. 갈덴은 같은 얘기입니다. 로마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는 그리스 목욕 문화를 이어받았고 남탕, 여탕 구분이 있었으며 흰색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레몬, 우유 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발의 시초가 되는 수염 면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중세로 넘어갈게요. 중세는 피부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이고요. 중세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중심이 되었고요. 종교적인 기능이 훨씬 더 셌고요. 왕권은 약했습니다. 요거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중 목욕탕은 폐쇄가 됐습니다. 종교적 전쟁으로 인해서요. 성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중 목욕탕은 폐쇄가 되었다고 하고요. 약초 스팀법 개발로 인해서 수증기를 피부에 쐬는 방법, 스팀 요법에 대해서 지금 현대의 아로마 요법이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성은 얼굴 신체 미용 행위에 대해서 금지했고요. 그리고 약초 추출물인 에센스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르네상스로 넘어갈게요. 르네상스 같은 경우엔 과도한 치장과 분장이 성행하였으며 위생과 청결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도 나빴고요. 그리고 위생하고 청결이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악취들이 심해 향수를 뿌리고 다녔는데 향수의 시초가 된 게 르네상스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모두 흰색, 희고 창백한 분을 바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세로 넘어가겠습니다. 근세는 평등시대의 위생관념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요. 비누 사용이 보편화됐고요. 또 비누 말고도 특수 계층의 전유물로 알고 있었던 화장품이 널리 보편화되었다고 합니다. 마스크와 팩을 만들어 사용을 했고요. 여성만이 화장을 했습니다. 분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분은 백납분이 아닌 안전성이 증가된 산화아연이라는 성분의 분을 개발하여 사용했다고 합니다. 산화아연 성분의 분은 지금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로 넘어갈게요. 현대는 자연건강, 스파가 많이 널리 보급이 되었고요. 의료기술 및 피부의
기기 보급이 원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부 미용의 역사, 서양의 역사도 봤으니 우리나라의 역사도 봐야겠죠.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시초인 고조선 또는 상고시대, 고조선에서는 당군신화가 유명하고요. 그리고 쑥, 마늘은 미백 효과에 있었다고 했고, 겨울에는 돼지기름으로 피부를 보호함으로써 피부가 트지 않게 사용했다고 하고요. 오줌은 소독이나 재생작용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삼국시대는 옆에 사진 보시면 이거는 벽화거든요. 삼국시대는 불교 향문화의 목욕 문화를 받았고요. 삼국시대로 넘어갈게요. 고구려는 보름달 얼굴인 미인형이었고요. 그리고 뺨과 입술에는 연지를 해서 연한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백제는 일본 문헌에 나와 있다시피 화장품 제조 기술과 화장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백제는 은은한 화장을 하였다고 전해지고요. 신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장, 옷차림, 머리 관리를 신경 쓰고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백분 제조 기술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로 넘어갈게요. 고려시대는 신라 풍습이 그대로 전승 발전되었고요. 개방적이어서 남녀가 혼욕을 해왔고 향목욕이 발달되었습니다. 향목욕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삼국시대에서 불교의 영향을 받아 고려시대까지 넘어온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청결관념으로서 하얀 옷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면약이라는 액상 타입의 화장품은 지금의 로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때부터 화장품이 나왔다고 하고요. 조선시대는 유교 사상이 중시되었고요. 그리고 청결 중시,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시하다고 했고요. 규합 총서에 두발의 형태와 화장하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화기 이후 오늘날 목욕탕의 시초가 되었고요. 1915년 박가분 제조 판매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품은 박가분이라고 합니다. 고객과의 인사, 고객이 샵을 찾아왔을 때 고객과의 인사를 한 다음에요. 상담 준비를 하고요. 고객 관리 차트 작성을 하고요. 피부 관리 계획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시술 단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홈케어, 집에서 피부 관리 제시 및 불편한 점을 파악하여 다음 계획 관리 시 다음 관리 계획과 시간을 약속합니다. 상담자의 태도, 1. 성격이에요. 친절하고 진실하며 침착하면서도 밝고 명랑한 성격이어야 하며 긍정적인 사고와 성실함을 지닌다. 아름다움을 리더할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하고요. 상담 능력으로는 성공적인 상담을 위한 대화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뛰어난 지적 능력 및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피부 관리 전반에 관한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이 필요하며 창조적이며 계획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화 기술은 고객의 현재 마음 상태를 이해하고 좋은 경청자가 되도록 하고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 시 외모입니다.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상담자가 청결하지 못하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말하는데 냄새가 난다면 안 되겠죠. 그거에 맞춰서 청결함을 유지하고 몸에서 냄새가 나는지 구취가 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상담이 들어가야 되고요. 밝은 계통의 깨끗한 위생복이 신뢰감을 주고 깨끗하고 청결해 보이겠죠. 그래서 깨끗한 밝은 계통의 위생복을 입습니다. 신발 또한 깨끗한 하얀 색깔이 좋겠고요. 손톱은 항상 짧고 청결해야 하며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있어야 합니다. 가벼운 화장을 하고 너무 화려한 복장이나 장신구는 피하는 게 좋고요. 상담 시 주의사항입니다. 고객에게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 않고요. 고객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앞에서 껌, 담배, 술, 음식을 먹여서는 안 되고요. 고객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지켜줍니다. 고객의 피부 분석. 고객이 샵에 들렸을 경우 피부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분석이 필요하겠죠. 피부 분석은 피부 관리를 받기 위한 고객의
고객이 피부 유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피부 상태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피부 분석을 통해 피부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찾고 앞으로 관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렇게 국가 시험 대비 피부 미용 피부 분석표의 예시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림도 나와 있지만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계획표를 보시면 클렌징은 어떤 타입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품은 어떤 것인지, 매뉴얼 테크닉, 그리고 딥 클렌징 제품 또한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어떤 제품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두고 다음 시술할 경우에도 요거를 바탕으로 다음 시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부 미용의 분석 방법으로는요, 문진법이 있어요. 고객과 함께 고객님 어디가 아프십니까? 라는 건지 어디가 불편하십니다. 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진법이 있고요. 촉진법은 손으로 만져서 피부의 탄력도를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견지법은 눈으로, 육안으로 보거나 확대경, 우드램프 등을 통해 피부 조직의 입자나 모공의 크기, 피부결, 색소 침착 상태, 피부의 투명도, 건조 상태, 피지 분비 상태, 모세혈관의 상태, 예민 정도, 안색, 주름, 혈액순환의 상태 등을 판독하는 방법을 견진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견지법에서 보다시피 확대경이라든지 우드램프를 사용한 기기를 사용하여 피부를 분석할 수 있는데, 우드램프 같은 경우에는요, 인공자외선, 파장을 이용하여 피부 상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볼 수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 나오거든요. 정상 피부, 그러니까 피부가 가장 좋은 상태에는 푸른 빛을 띠는 보라색이고요. 그리고 건성 같은 경우에는요, 보라색으로 나타나고요. 예민 피부 같은 경우에 자주색, 여드름은 노란색으로 표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 표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요거는 꼭 외우시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pH 측정기, 피부의 pH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스킨 스캐너, 피부의 보습 상태를 분석하고요. 마이크로 카피 같은 경우에 피부의 상태, 피부의 이제 건강도를 체크하는 기계고요. 확대경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3.5에서 5배율의 확대경을 통해 잔주름, 색소 침착, 면포 등의 피부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우리 1번 같은 경우와 우드램프 같은 경우와 확대경 같은 경우에는 꼭 알아두시고 외워두셔야 합니다. 우드램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우드램프는 앞쪽에 빨간색 스위치 보이시죠? 그렇게 스위치를 켜시고 전체적으로 자외선 빛을 투과시켜 인공 자외선 파장을 투과시켜 피부 상태를 분석하는 기계이고요. 확대경 같은 경우에는 돋보기와 같은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정상 피부는 피부결의 톤이 고르고요. 모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건성 피부는 민감성 피부가 되기 쉽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랑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가 얇고 섬세하며 실핏줄이 드러나 보이고 쉽게 붉어지며 조그만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민감성 피부고요. 지성 피부는 우리가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어 번들거리며 피부가 두껍게 느껴지고 육안으로 면포가 보이는 걸 지성 피부의 특징으로 알고 있고요. 복합성은 건성이라든지 지성의 피부가 2개 이상 뚜렷하게 나타내는 게 복합성 피부. 노화 피부 같은 경우에는요, 건성의 특징을 많이 갖고 있고요. 민감성의 특징도 같이 갖고 있고, 피부가 얇고 탄력이 없어 외부 자극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드름 피부는요, 지성 피부가 여드름 피부로 가기 쉽고요. 피지 분비가 과다하여 피부가 두껍고요. 여드름과 면포가 보이는 게 여드름 피부입니다. 모세혈관 확장 피부 같은 경우에 양볼이나 코 주위에 실핏줄이 보이고요. 건조하여 당김이 심하고 탄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모세혈관 확장 피부 같은 경우에는요, 찜질방에 간다든지 음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시면 더 심해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삼가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토피 피부 같은 경우는 외부의 자극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원인과 증상은 불무병하고 다양한 형태의 양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클렌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클렌징 정의는 공기 중에 미세한 먼지, 피부의 분비물, 메이크업의 잔여물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클렌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클렌징을 하는 이유는요, 피부 내부와 피부 외부,
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제거하여 피부를 청결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유성 노폐물과 잔여물을 제거하여 피부 세포의 호흡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피부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시켜 노화를 막고 영양의 흡수를 도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게 합니다. 자, 피부의 오염 요소는요, 수용성 요소는 물에 잘 녹는, 그러니까 세안만 하면 바로 녹아서 없어지는 수용성 요소로는 먼지, 땀, 파우더 메이크업이 있고요. 유용성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클린 메이크업 제품, 피지, 그리고 크림, 로션 등의 유용성 물질로 클렌징으로 제거해야 하는 유용성 물질이 있습니다. 클렌징의 단계는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고요. 1단계인 포인트 리무버, 포인트 메이크업 클렌징, 1차 클렌징 같은 경우에는요, 클렌징의 첫 단계로서 유성 색조 성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를 사용하여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눈썹, 아이라인, 입술들을 닦아내는 과정을 말하고요. 안면 클렌징, 이건 2차 클렌징입니다. 얼굴과 목 등의 전체적인 클렌징 방법으로 피부 타입에 맞는 클렌징 제품을 선택하여 부드럽게 클렌징 마사지한 다음 티슈로 닦아냅니다. 클렌징 제거가 피부에 흡수되는 것을 막으려면 약 3분 정도의 시간에서 끝내주시는 게 가장 적절하고요. 세 번째 3차 클렌징은 화장수 도포입니다. 화장수 도포는 피부 유형에 맞는 전문 제품을 선택하여 면패드에 묻힌 후 얼굴과 목 등의 부위를 부드럽게 닦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3차 클렌징이 되고요. 우리 클렌징 하면서 크림으로 클렌징하고 나면 우리 해면하고 스포하죠. 스포 단계입니다. 스포는 우린 온스포와 냉스포로 나뉘어지는데요. 온스포는 혈액 노폐물 배출, 근육 이완, 각질 연화하는 작용을 도와주고요. 냉스포는 그와 온스포와 반대로 모공 수축, 피부 진정, 혈관 수축, 탄력 부여, 그리고 염증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3차 클렌징으로 알려져 있는 화장수는 화장품 잔여물 제거, 피부결 정돈, 수분 공급, 모공 수축, 피부 진정 등이 있습니다. 화장수도 여러 가지 피부 타입에 따라 달리 있는데요. 유연 화장수, 수렴 화장수, 소염 화장수가 있는데 유연 화장수, 말 그대로 보습. 수렴 화장수는요, 모공 수축, 신선감과 청량력을 줍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성 피부에 쓰시면 되게 좋고요. 소염 화장수 같은 경우에는 살균, 소독을 주로 사용하고 지성 피부와 여드름, 염증 부위에 많이 사용하는 소염 화장수가 있습니다. 클렌징 폼, 거품이 나는 제품이고요. 비누와 달리 자극이 없어 예민 피부에 적합하고요. 클렌징 크림, 두꺼운 메이크업을 했을 때 유분감이 있어 지성 피부에 적합합니다. 클렌징 로션은요, 자극이 적어 건성, 노화, 민감성 피부에 적합하고요.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클렌징 크림 같은 경우에는 유분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클렌징 로션은 수분감을 많이 갖고 있다는 차이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클렌징 젤 같은 경우에는 오일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예민한 피부,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에 자극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물에 쉽게 용해되지 않고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물에 쉽게 용해되고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에 사용하시면 좋고요. 클렌징 워터 같은 경우에는 화장수 타입이라 가벼운 화장을 지웠을 때 사용을 하고요. 화장을 하시다가 틀리실 때 그때 사용을 하시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파우더 타입의 클렌징 제품은요, 효소 성분이 함유로 각질 제거와 클렌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여드름 피부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효소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나 있는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면 좋다는 거겠죠? 자, 클렌징 순서입니다. 포인트 리무버 메이크업 클렌징, 안면 클렌징, 티슈, 해면, 스포, 화장수, 토너 정리로 클렌징 순서는 시행이 되고요. 자, 다음 딥 클렌징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딥 클렌징은 물리적 방법, 화학적 방법, 의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 방법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내가 손으로 힘을 가해 문지르는 게 물리적 방법이고요. 그 외에는 흑설탕, 소금, 녹두가루, 백반석 등의 자연적 재료를 이용하여 노화된 각질을 제거하는 거고요. 화학적 방법은 효소, 아하, 바하 등이 있습니다. 효소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열로 인해서
아하나 바하 같은 경우에는 산성의 과일산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각질을 녹여내는 타입입니다. 요 밑에 보시면 디클렌징의 종류와 사용 방법 주의사항으로 만들어져 있는 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시험에도 단골 손님으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스크럽 같은 경우에는 도포 후 가볍게 문질러서 제거하고요.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는 되도록 피하고 알갱이가 또 눈에 들어가지 않게 사용하는 게 주의사항이고요. 고마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바른 후 건조되면 근육의 결 방향으로 밀어내는 제품이고요. 크림을 너무 건조시키면 문지르기가 어렵고 피부에 건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마지는 잘 말랐는지를 확인하시고 밀어내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아하 같은 경우에는 천산으로 되어 있고요. 붓 또는 면봉을 이용하여 일정한 두께로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도포를 합니다. 눈과 입술은 주의는 피하셔 바르시고요. 그리고 파우더, 효소죠. 적합한 양을 물과 섞어 얼굴에 도포하고요. 수분과 온도에 의해서 활성됨으로 활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게 온수포를 올려서 각질을 녹일 수 있게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피부 유형별 도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체를 청결하고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피부와 모발 등을 바르거나 뿌리는 것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적은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용모를 아름답게 매력을 증가시킵니다. 피부 유형별 화장품의 목적 및 효과는요. 세정 효과 작용이 있고요. 피부 정돈 작용, 피부 보호 작용, 영양 공급 및 신진대사 활성화 작용이 있습니다. 세정 작용 같은 경우에는 피부 표면에 먼지, 노폐물, 메이크업 잔여물 등을 제거하여 피부를 청결하게 하는 걸 세정작용이라고 하고요. 피부 정돈작용은 우리 화장수를 이용하고요. 세정으로 인한 pH 불균형을 정상화시킨다. 2. 유분과 수분을 공급하여 피부를 정돈시키는 게 피부 정돈작용입니다. 피부 보호작용은요. 피부 표면의 건조를 방지하고 공기 중의 세균과 건조, 또 바람, 자외선 등의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요. 피부가 약해지는 것을 보호하여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킨다. 이게 피부의 보호작용입니다. 영양 공급 및 신진대사 활성화 작용은 연령 증가에 따라 피부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시키기 위한 영양 공급과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매뉴얼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뉴얼 테크닉의 정의는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증진시켜 체내 노폐물의 배설 작용을 돕고 피로회복을 통해 건강한 몸을 유지시킵니다. 매뉴얼 테크닉을 함으로써 화장품의 흡수율을 높이고요. 긴장된 근육의 이완과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피부 조직의 긴장도를 상승시켜 탄력성을 증가시키고요. 혈액순환 및 림프순환을 촉진시켜 신진대사를 증진시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거나 신경을 진정시켜 줍니다. 조직의 노폐물과 노화된 각질을 제거하여 피부에 청정작용을 하고요. 매뉴얼 테크닉을 삼가해야 될 경우는요. 심장에 관한 질병과 고혈압 증상이 있는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심장에 무리기 때문에 매뉴얼 테크닉을 삼가해야 되고요. 일광욕 후 피부가 자극을 받은 경우, 임신 말기, 임산부, 구나 당뇨병 환자, 정맥류, 혈우병, 부종 등의 혈액순환병이 있는 경우, 전염성 있는 피부 질환, 염증이나 알레르기 등의 각종 피부 질환 환자 손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시술자 손에 전염병이 옮기 때문에 삼가하여 생리 전후 삼가해야 합니다. 매뉴얼 테크닉의 종류, 요거는 시험 문제에 되게 많이 나오고요. 테크닉의 종류로는 경찰법, 강찰법, 유연법, 고타법, 진동법이 있습니다. 경찰법 같은 경우는 주로 매뉴얼 테크닉 시작과 끝에 많이 사용하는 애플라이지 동작들이 있고요. 경찰법 같은 경우는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에 주로 실시하며 손가락 끝부분을 피부에 대고 원을 그리며 조금씩 이동하는 동작이고요.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키며 피부의 탄력성을 증진시킵니다. 유연법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을 이용하여 근육을 잡았다, 쥐었다, 혈관 확장,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고타법 같은 경우에 양손을 동시에 사용하여 빠르게 두드리는 동작이고 신경을 자극하며 피부 조직의 원기를 회복시킵니다. 고타법에는 종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고타법 같은 경우에는 탭핑, 그리고 슬래핑, 그리고 커핑, 그리고 해킹, 그리고 비팅이 있습니다. 탭핑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을 이용하여 두드리는 동작을 얘기하고요. 슬래핑 같은 경우에 손바닥을 이용하여 두드리는 동작. 그리고 커핑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을 오목하게 두드려 주는 거고요. 해킹 같은 경우에 손의 바깥 옆면을 이용하여 두드리는 동작. 비팅 같은 경우에는 주먹을 가볍게 쥐고 두드리는 동작을 얘기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같이 외워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팩과 마스크입니다. 합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 특징 알아두셔야 되고요. 팩의 종류에는요. 천연팩, 우로는 과일팩, 고무팩, 한막팩이 있고요. 가공팩은 크림 타입의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마지막 얼굴 과제의 마지막에 시행되는 크림팩은 크림 타입, 파우더 타입, 젤 타입의 가공팩이 있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 우리 속고 마스크, 모델링 마스크, 콜라겐 마스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연팩의 한방팩 같은 경우는요. 3종류 이상은 섞지 않아야 피부의 트러블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제모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모는 일반적인 제모와 영구적인 제모인 에필레이션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모는 면도기를 이용한 제모, 핀셋을 이용한 제모, 화학적인 제모, 왁스를 이용한 제모가 있고요. 영구적인 제모에는 전기분해법, 레이저 제모가 있습니다. 자, 면도기부터 하나씩 볼게요. 면도기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있는 털만 제거하는 제모 방법이고요. 핀셋은 털이 자라난 방향대로 뽑는 우리 눈썹 정리할 때와 같은 털이 자라는 방향대로 뽑는 거고요. 화학적인 제모 같은 경우에는 액체 연고, 로션, 거품 형태로 되어 있고요. 넓은 부위를 통증 없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왁스를 이용한 제모는 온왁스와 냉왁스가 있는데 온왁스 같은 경우에는 굵거나 거센 털들을 잘 제거되지만 냉왁스는 굵거나 거센 털들은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제모에서 전기분해법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여러 번을 시술을 해야 하며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모공 하나하나에 꽂을 침에 순간적으로 전류를 흘려보내 모공을 파괴시키는 게 전기분해법이고요. 레이저를 이용한 제모는요. 사용이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털을 만드는 세포를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제모입니다. 자, 피부 관리의 마무리입니다.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은 다들 아시죠?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피부색 보정 및 조절, 파운데이션의 밀착감. 메이크업 베이스는 널리 사용되는 게 보라색과 초록색이 있죠.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흰 피부를 원할 때, 그러니까 황인종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약간 피부가 누런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면 좋고요.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으로 인해서 조금 피부가 붉으신 사람들이 사용하면 좋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파운데이션은 피부 커버력을 높이고요. 피부 보호, 자외선이라든지 온도 변화에 의해서 피부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페이스 파우더, 눈썹 메이크업,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입술 메이크업, 블러셔 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피부 미용학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